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지신경생물학적으로 요 내용을 배웠을 때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창의적인 사람은 왜 단순하게 살까에 대한 이제 답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어떻게 내리느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실은 허즈비 교수님이 유퀴즈에서 이발을 했을 때 되게 놀랬는데요. 그냥 대략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은 최대한 단순하게 미주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실수하고 똑같은 시간을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 또 중요한 거, 난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토론백까지 기다리고 스스로 새로운 시간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질문은 우리들이 이제 인지신경생물학적으로 인지유연성과 습관 보존성이 어디서 처리되는지를 배웠으니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창의성과 습관적인 행동이 이 문장에서 어디냐 보시면, 창의성은 난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관련된 거죠. 그러면 대체 습관적인 행동은 뭐냐? 불쳐놨을 때가 똑같은 더블리지. 항상 똑같은 걸 하는 게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체 뇌에 어느 영역에서 작동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창의적인 이 난제새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는 머리 쪽에서 아마 작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거는 꼬리 쪽에서 습관적으로 이걸 처리를 하고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일상이 단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대. 허준희 교수님들이 일어난 데서 저희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집에 수도관이 터지고 연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대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죠. 바뀌게 되면 결국 제가 뭔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응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머리 쪽 회로가 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머리 쪽 회로 그냥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뇌에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죠. 제가 최근에 연구한 거는 이제 뇌의 효율적인 처리, 정보 처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뇌에는 두개골에 갇혀서 대한대추의 이루는 신경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 모든 정보 처리를 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난제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그 머리 쪽 회로와 같이 경제관계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원을 나눠서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없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맡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 질문이 창의적인 사람은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느냐? 결국 저희들이 많은 리소스, 머리 쪽에 리소스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습관 회로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 효과, 행동의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단순하지 않으나 창의성의 뇌 자원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거는, 이 미상에게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 두 영역에 머리 쪽하고 꼬리 쪽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머리 쪽이 크고 꼬리 쪽은 작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상의 머리 쪽에는 신경세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쪽에는 신경세포의 양이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리 쪽에서는 습관적인 행동을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적은 수의 노력으로도 되게 효율적으로 이 삶을 습관적으로 여기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뉴런들도 자동적으로 기본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남은 이 머리 쪽에 많은 수의 뉴런들은 창의적인 생각만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어도 항상 똑같은 옷을 입게 되면 우리 집에서 옷을 어떻게 입을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 너네들은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봐라 라고 하면, 나머지 미국들은 고맙다, 우리는 컴퓨터 어떻게 개발할지, 컴퓨터 어떻게 개발할지 우리가 그 재밌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결국엔 이 제한된 뇌 자원을 창의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저희 결국 영장류의 폐가 갖추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뇌 시스템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습관을 베이스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대체 나는 나에 대해서 적응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은 뇌과학에서 나까지 가는 게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공백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최근에 대학원생한테 들었습니다. 밤을 새서 가면 좋겠지만 이게 밤을 샌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조금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밤을 새서 가능한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실험을 하면 되는지 그러면 그 실험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알고 있는 길은 밤을 새서 하면 결과가 항상 보장이 되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이죠. 이 없는 길에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게 밤을 샌다고 그냥 열심히 뭐를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밤을 새서 하는 그냥 반복했던 일들은 아마 꼬리 쪽에서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이 많고 앞으로는 창의적 이 머리 쪽 앞통수 뇌회를 제대로 사용하던 사람이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앞통수 뇌회를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한 거냐를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세 가지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가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었는데 미국 시스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불편해요. 뭐 하나 얘기를 하면 일주일 인터넷 가는데 일주일 넘게 한 달 거미 뜯었어요. 운전면허를 바꾸러 가면 1시간 내지는 길게 3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시스템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반복이 되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신경 충격을 생각을 하면 꼬리 쪽을 이제 사용하는 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다리겠지 하고 앉아서 그때부터는 머리 뚝 풀수가 있습니다. 앞통수 쪽을 풀어서 운전면허 가두고 3시간 기다리는 논문들을 볼 수 있고 이거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산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산이 되죠? 여러분들이 습관대로 다시 말할까 계속 변화하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럴 때 변하지 않고 이 사이가 안정화가 되면 좀 습관대로 반응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달라요. 그러면 이 앞에는 여러분들이 창의성에 훨씬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만 좀 필요합니다. 아까 이 얘기를 했었죠. 밤을 새서 떴다고 강한 일이 아니다. 이게 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얘기를 맞는 말을 봤을 때 특히나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앞통수의 뇌에는 더 낮은 수의 부분들이 있고 그 횡도 더 복잡하게 얽히설키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학 가치요 혹은 생각과 생각의 연합이 여러 군데 되게 반복적으로 되게 안 했던 연합들을 계속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허준이 교수의 말에서 아까 기억나세요? 내가 강하게 못했는데 여유롭게 시간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은 과학이나 가슴 쪽에 계신 분들은 과학기술자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논문을 쓰고 나서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 묵히니까. 근데 묵히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저희가 얻었던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실제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앞쪽에서 복잡한 내용과 다양한 연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가운데 사회 안정성과 여유를 가지면 저희가 되게 창의적으로 사용하면서 활용 의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실은 안 그렇고 왜 그러냐면요. 앞통수의 내부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피곤합니다. 상당히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이 큽니다. 그래서 실은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시험을 잘 보는 교육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도 요 깨무에 맞춰서 저희가 얘기를 또 흡수하세요. 예를 들면 목요일날 수능입니다. 저도 수능 때 수능을 볼 때 저도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유형풀이 많이 풀리지 않으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유형풀이면
문제 유형이 이거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그렇죠? 답은 이거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끝나부터 다시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단순히 인지관이 정말 뿌리 쪽에 좀 가까운 순간이죠. 왜냐면 시각 정보가 문제 유형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손봐서 찍으면 돼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학습이 될 때 그런 습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머리 쪽, 아픔수 쪽 레벨을 더 많이 쓰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이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대학에서 뭐 교육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지식 전달에 시험하고 교육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각토스 쪽 레벨을 써서 유연한 생각의 연합을 즐길 수 있게 이게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느끼는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걸 저 느끼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재밌는 거 맞느냐 그 재밌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여러분은 신화나 동화를 읽어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그 동화 자체가 상당히 유연한 생각의 연합들입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말을 하고 토끼와 거북이가 방주를 하잖아. 상당히 뭐 말도 안 되는 조태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없는 거를 상당히 다양한 세답들의 연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인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보는 거를 생각하는 것이 실은 인간 모든 이제 핵심 이런 인간 모든 이제 핵심이 어디서 일어났냐 생각하면 저희는 머리에 톰스 드래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화와 동화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앉아서 연구를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으니까 연구하는 것들 그런 재미를 저희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을 만들어준 게 머리 쪽 앞통수 뇌궤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면 사회적 창의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회 안정성과 여유가 확보가 되고 교육을 그런 저희들이 앞통수 뇌궤도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내식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 발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지 유연성으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나 자신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세대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앞통수대를 사용하는 새로운 세상을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찰들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